어둠이 내려앉으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밤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시간 단밤야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12살 남짓된 어린 소년 길동이가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홀로 세상을 떠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단란하게 살던 길동이네 가족은 산사태라는 불의의 재난을 만났습니다. 한밤중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집을 덮쳤을 때 길동이의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집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길동아, 살아야 한다. 어서 뛰어.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눈앞에서 집이 무너지고 부모님이 흙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본 길동이는 그 충격으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부모를 한날한시에 잃고 말문을 닫아버린 소년에게 세상은 차가운 빗줄기보다 더 매정한 곳이었습니다. 재수없는 벙어리라며 소금 세례를 퍼붓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떠돌기를 3년, 소년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수놓아준 해진 헝겊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옷가지가 소년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고 진흙탕에 미끄러진 무릎팍에선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 터져나오지 못하는 비명이 소년의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 멀리서 가물거리는 주황색 등불 하나가 보인 것은요. 길동이는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곳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사리문을 밀고 헛간으로 스며들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진 최할머니가 등불을 닦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기마저 꽉 막혀버린 할머니는 천둥 소리에 묻힌 소년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대체 어디 있는 게냐? 할머니가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직이 응조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헛간 구석에 숨어 그 목소리를 듣던 길동이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을 잃던 그날 밤의 빗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불을 들고 마당을 살피러 나온 할머니가 헛간 구석에서 떨고 있는 길동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뜨며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웬 어린 놈이 여길. 놀란 길동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얼굴 가까이 등불을 바짝 들이대며 다시 크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해봐라. 내 귀가 먹어 입모양을 봐야 알아듣는단다. 하지만 길동이는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다친 입과 젖은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로구나. 아이고, 이 가여운 것. 3년은 좋기 굶은 몰골이네. 할머니는 길동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고는 괴짝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송보송하게 잘 마른 수건 한 장을 꺼내 소년의 젖은 머리를 투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말 못하면 어떠냐? 이 비에 얼어 죽을 뻔했으니 얼른 이 수건으로 물기부터 닦거라. 할머니는 침침한 눈으로 부엌을 더듬거리더니 이내 소박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내어왔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과 잘 익은 김치 몇 조각. 자, 어서 먹어라. 귀한 쌀밥은 아니어도
속은 뜨끈해질 게야. 길동이는 할머니가 내어준 밥상머리에 앉아 입모양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소리 없는 감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할머니의 흐릿한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산골 오두막의 작은 등불은 그 밤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의 첫날 밤 길동이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꿈속에서 또다시 집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흙더미가 보였고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신음하는 소년의 곁으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할머니였지만 방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소년의 미세한 떨림과 거친 호흡을 가슴으로 느낀 것입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길동의 가슴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얘야. 그저 무서운 꿈일 뿐이야. 이제는 여기 내 할미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괜찮아. 할머니의 손길이 가슴에 닿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부모님을 잃은 그날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엔 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가 밤새 잘 잤느냐? 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지만 길동이는 할머니의 입모양을 보지 못하고 마당을 쓸겠다며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엉뚱한 답을 하는 소년을 보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고 길동이 역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머쓱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말은 빗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같은 곳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이 되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낡은 저고리를 만지며 20년 전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일 만큼 붐비던 큰 장날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색동옷을 고르던 찰나 옆 사람과 부딪히며 잠시 손을 놓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장터의 시끄러운 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히더구나.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어린 것의 손을 다시는 잡을 수 없었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터의 소음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할머니의 귀도 그때부터 서서히 다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길동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아들. 할머니는 침침해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불빛을 보고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올 거란 걸. 그래서 이 할미는 눈이 흐릿해져도 이 등불만은 끌 수가 없단다. 할머니의 애달픈 고백을 들으며 길동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저 등불처럼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소녀는 결심한 듯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오두막의 등불은 할머니 혼자 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동이가 기름병을 챙기고 할머니가 심지를 돋우며 두 사람은 어느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길동이는 할머니 몰래 마당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향한 곳은 집 주변에 우거진 자풀더미와 돌밭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침한 눈으로 길을 걷다 넘어질까봐 밤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날카로운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길을 평평하게 다진 것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려던 길동이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귀가 먼 할머니는 소년이 나갔다 들어오는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걸 할머니가 모르시면 어쩌지?
혹시 내가 사라진 줄 알고 또 놀라시면 어쩌나. 고민하던 길동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당 흙바닥을 발로 힘차게 한번 쿵 하고 굴렀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들보와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고 할머니가 잠결에 눈을 가늘게 뜨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울림이 길동이가 곁에 있다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신호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발 구르기는 두 사람만의 소중한 귀가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두막의 밤을 지켜주던 따스한 주황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깊은 잠에 든 새벽 길동이는 조심스레 등잔을 살피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찰랑거려야 할 기름은 온데간데 없고 메마른 심지만이 제 몸을 태우며 위태로운 연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길동이는 문틈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기름병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쌀독을 긁었습니다. 쌀독 바닥을 긁는 서글픈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유일한 희망인 등불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할머니의 굽은 어깨에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텃밭으로 나간 사이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마을 장터로 향하는 화살표를 정성껏 그렸습니다. 기름을 구해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대신한 소년만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마을 장터는 산속 오두막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과 왁자지껄한 소음이 길동의 귀를 때렸습니다. 소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입을 벙긋거리며 일감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벙어리 놈이 장사를 방해해. 저리 비키지 못해. 상인들은 길동이를 밀쳐냈고 어떤 이는 소금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길동은 진흙바닥에 넘어지면서도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어머니의 헝겊 주머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연습했던 것처럼 험악하게 소리치는 주막 주인의 입모양을 필사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장작마당 주막 주인이 삿대질하며 시키는 일을 입모양으로 읽어낸 길동이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피멍이 들고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 뒤편에 악취나는 오물을 치우고 가시 돋친 땔감을 나르며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주막 주인은 귀찮다는 듯 동전 몇 잎을 바닥에 던져주었습니다. 길동은 흙먼지 묻은 동전을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담았습니다. 자신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소녀는 시장기로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기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먹을 밥값까지 모두 털어 오두막 등잔에 넣을 가장 맑고 좋은 기름을 샀습니다. 한편 산골 오두막에서는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마을 길목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둑해지는 산길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들리지 않는 귀를 대신해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했습니다. 길동아, 이 녀석아 어디 갔느냐? 등불 같은 건 안 켜도 좋으니 제발 돌아만 오너라.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저 멀리서 지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소녀는 마을에서 얻어맞아 엉망이 된 몰골로도 기름병만큼은 품속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길동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땅바닥을 쿵 하고 힘차게 굴렀습니다. 그 진동을 느낀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길동을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이 할미 간장을 다 녹일 셈이냐.
방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길동이 사온 기름으로 다시 등불을 밝혔습니다. 환해진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소년의 상처투성이 손과 터진 입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이까짓 기름이 뭐라고 내 몸을 이리 상하게 했어. 할머니는 길동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그런 할머니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입모양으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등 불 안 꺼져. 소리는 없었지만 할머니는 소년의 떨리는 입술에서 그 어떤 외침보다 큰 사랑을 읽어냈습니다. 그 밤 오두막을 밝힌 것은 기름의 불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우는 두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길동이의 이름은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불길한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남다른 영특함이 주막 주인의 입을 통해 온 마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주막 굴뚝이 꽉 막혀 아궁이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매달려 막대기를 쑤셔봐도 소용없던 그때 길동이가 나섰습니다. 소년은 긴 대나무 끝에 물에 적신 솔방울들을 촘촘히 매달아 굴뚝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솔방울의 거친 돌기들이 굴뚝 벽의 그을음을 갈고리처럼 긁어내자 막혔던 구멍이 시원하게 뚫리며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또한 장날마다 뒤섞여 주인을 잃던 수백 켤레의 집신들을 끈의 색과 굵기별로 단숨에 분류해내는 소년의 눈썰미는 마을 사람들을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이놈 말만 못할 뿐이지. 머리 돌아가는 게 여우보다 빠르고 마음 씀씀이는 비단결이다라며 길동을 치켜 세웠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밤은 이제 한글 수업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등불 아래서 길동의 작은 손바닥을 펼치고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실어 한 자씩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얘야, 이건 꽃이다. 산천에 피는 저 예쁜 것들 말이다. 그리고 이건 밥. 너와 내가 함께 먹는 따뜻한 보약이지.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길동이가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년의 입모양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길동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단어들을 잊지 않으려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수없이 복습했습니다. 할미, 등불, 사랑.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마당 가득 피어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단단히 엮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곧불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이름들을 떠올리며 험한 바위 틈을 뒤져 약을 다렸습니다. 그런 소년의 정성에 감복한 것일까? 길동을 구박하던 마을 아이들이 오두막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습니다. 산등성이에서 갔다 온 까맣게 익은 머루와 달콤한 향이 진동하는 달의 한 바구니였습니다. 할머니를 간호하던 길동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온 것도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년의 영특함을 전해 들은 한 선비가 산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길을 잃은 척하는 선비에게 길동이는 당황하지 않고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배운 글자를 섞어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가 흘리고 간 낡은 서책 주머니의 문양을 본 길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매일 밤 쓰다듬던 아들의 베네저고리에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구름 문양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사실 과거 장터에서 할머니의 아들을 거두어 귀하게 키운 스승의 자제였습니다. 선비가 아들의 소식을 전하려 입을 열었지만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 그 소중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되묻기만 했습니다. 뭐라 하시는 게요? 내 귀가 먹어 소용이 없구려. 그 절망적인 순간 길동이가 나섰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글을 마당 흙바닥에 커다랗게 써내려갔습니다. 아들 살아있다. 흐릿한 눈으로 그 글자를 읽어낸 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 등불 하나로 버텨온 할머니의 기다림이 길동의 손끝에서 비로소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두막에 찾아온 선비가 전한 소식은 꿈결 같으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장성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중 얻은 병세로 거동이 불편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조만간 가마를 타고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기별을 듣자 할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분주해지셨습니다. 길동아,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내 아들 녀석이 코 올리게 시절부터 이 할미가 해주는 이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었지. 할머니는 침침한 눈으로 부엌 구석구석을 더듬어 아껴두었던 쌀가루를 꺼내셨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장날에도 할머니는 아들에게 주려 가래떡을 뽑아두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빚은 떡을 화로에 노릇하게 구워 산속에서 채취한 꿀처럼 달콤한 조청을 듬뿍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구수한 향이 진동하는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산길 아래서 가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동은 툇마루에서 마당을 어느 때보다 힘차게 쿵, 쿵 굴렀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기쁜 신호였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해진 아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내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아들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겨우 진정한 할머니는 아들을 방 안으로 이끌어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자, 어서 먹어보거라. 내가 어릴 적 그렇게 좋아하던 가래떡과 된장국이다. 20년 동안 이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 매일 밤 등불을 켰단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조청이 묻은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허옇게 샜지만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구수한 맛은 어머니의 품속 같았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맛입니다.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아들이 눈물 젖은 밥상을 비워내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비로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은 곁에서 묵묵히 수건을 건네는 길동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대신 어머니의 등불을 지키고 이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었구나. 아들이 길동의 거친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이자 길동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격에 겨워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부축하려던 길동의 목구멍에서 3년 동안 갇혀있던 뜨거운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부모를 잃던 날 다쳤던 소년의 입술이 할머니라는 이름의 온기와 아들의 눈물 앞에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들리지 않는 귀 대신 가슴에 맺히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길동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을 밝힌 것은 등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의 입가에 번진 달콤한 조청의 맛과 처음으로 터져나온 소년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축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 후 아들은 오두막에 머물겠다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의 추억이 깊은 줄은 아오나 이제는 제 효도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 영특한 길동이를 보십시오.
저 아이의 재능을 이 깊은 산골에 썩히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양자로 들여 친자식처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길동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소년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고뇌하던 할머니는 길동의 손을 아들의 손 위에 포개며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정든 산골 오두막의 등불을 마지막으로 끄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의 대저택에 도착한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인자한 며느리와 귀여운 손주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침침한 눈과 어두운 귀를 대신해 늘 곁을 지키며 맛난 음식을 대접했고 손주들은 증조할머니의 무릎에 매달려 재롱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누려보는 비단요 위에서 더 이상 등불을 켜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길동 역시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길동을 양자로 입적하여 차별 없는 사랑을 쏟았습니다. 글 공부를 시작한 길동의 영특함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침묵 속에 쌓아온 깊은 사색과 할머니에게 배운 따뜻한 마음씨가 문장마다 녹아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입을 닫았던 소년 길동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제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입신양명한 후에도 길동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듣는 지혜로운 관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어진 판관이라 칭송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길동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 대신 미소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켠 등불이 이제는 온 나라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셔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비 오는 날 우연히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노파가 켠 작은 등불이 소년의 운명을 바꾸고 소년의 진심이 노파의 20년 안을 풀어주었듯이 말입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밝힌 작은 등불은 반드시 돌아와 당신의 앞날을 비추는 가장 밝은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담밤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인연의 등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담밤여하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